자, 계속해서 세 번째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속도와 평균 속도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속도는 만약에 t초 때 속도다 그러면 vt라고 쓰면 되겠어요? 어떻게 구하냐? 이퀄인데 사실은 이퀄이 아니고 세개 약속이에요. dt분의 d xt. 이게 변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된다. 그래요. 그럼 미분이라고 하면 벌써 뭐야? 숨이 컥 막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수식은 이렇게 쓰고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이 쉬우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평균 속도는 그 순간 그때그때 그 속도야. 실제로 본인 말은 순간 속도입니다. 그때그때 그 속도는 그냥 순간 속도고 그냥 속도라고 해요. 두 지점 사이에서 얘가 되는 평균 속도라고 그래요. 1초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 0초에서 4초 동안, 혹은 처음 4초 동안의 평균 속도 이렇게 쓰겠죠? 만약에 1초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V1, 2 그럼 되겠어요. 그럼 뭐야? 1초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정의가 변이를 시간에 대한 뭐야?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되겠어요. 수학적으로는 평균 변화율. 이 델타가 변화율이라는 뜻이야. 변화는 마지막에 처음값 뺀 거니까 t1, 2는 뭐야? t2 마이너스 t1. x1, 2는 x2 마이너스 x1. 즉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 마지막 2초에서 처음 2초를 뺀 것을 2초의 변화량을 t2 마이너스 t1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된다.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들을 때는 대부분 강의용 노트를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뭐 연습장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처음 나온 거니까 약간 뭐야? 부가 설명이 필요하네. 그냥 뒷면을 돌려가지고 만약에 쓰든가 아니면 따로 A4 용지 하나 준비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물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좀 바꾸는 것이 좋겠어요. 물리라는 것은 동양 학문이 아니죠. 서양 학문이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서양식으로 바꾸면 좋겠다.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는 다 똑같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혹은 언어라든가 쓰는 방법이라든가 즉 표기하는 방법이 반대일 수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2분의 3이다. 이렇게 읽죠. 즉 2부터 읽고 그 다음에 3을 읽어요. 이렇게.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어떻게? 3 나누기 2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쓰면 뭐야? 3 over 2 혹은 3 per 2 이런 식으로 쓰죠. 서양식으로는. 그럼 동양식은 2분의 3이다. 그렇게 나타내고 그렇게 읽습니다. 읽는 것도 그렇게 쓸 때도 동양 사람은 어떻게 써요? 2분의 3이라고 쓰지 3 나누기 2라고 쓰는 사람 봤어요? 서양 사람들은 3 나누기 2라고 쓰고 혹은 3 나누기 2라고도 씁니다. 쓰는 것과 읽는 것이 순서가 똑같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쓰는 것과 읽는 것도 사실 똑같죠. 2분의 3이라고 하고 뜻을 할 때도 뭐야 2부터 뜻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속도는 xt다 그러면 뭐야? 읽을 때 x over
t 그렇게 읽는 것이 뭐야? 서양식으로 읽는 거죠. t 나누기 x라고 하는 거고, 그건 뭐야?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나누는데 그냥 나눈 게 아니라 뭐야? 이건 나누기라고 해요. d를 쓰는 것은 그냥 나누기가 아니야. 이것은 x 나누기 t는 그냥 나누기고, t는 뭐야? 작게 나눈다는 뜻이야. 매우 작게 나눈다. t라는 것은 매우 작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아주 작게 나눈 한 쪼가리를 갖다 t라고 합니다. 디바이드야, 디바이드. 나눈 거. 그래서 이는 미분이라고 합니다. 미분을 영어로 뭐야? 델리버티브라고 그러거든요. 델리버티브. 그래서 이때 디즈 미분이라는 뜻이야. 미분했다. 보통 미분했다고 하죠. 수학적으로는 미분했다, 도함수를 구했다, 혹은 순간 변화율을 구했다 그래요. 동일한 말이야. 순간 변화율을 구했다? 보통 미분했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야? x를 t로 미분한 값이라고 해요. 영어로 읽은다면 v는 dx 나누기 dt라고 읽어요. 그럼 뭐야? v는 그러면 v is derivative x 미분한 뜻이야. derivative x over derivative t 그렇게 읽으면 돼요. 혹은 v는 dx over dt다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말로는 뭐야? v는 dt분의 dx다 이렇게 쓰기도 dt t부터 쓰고 해석할 때도 시간으로 뭐야? 시간당 위치 변화다 그죠? 시간당 당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위치의 순간 변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x를 t로 나눈 게 아니라 여기다가 델타라고 썼네요. 이 d라는 것은 아주 작다라는 뜻이고, 아주 작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한자로는 미분이라고 그래요. 나누다는 비분이고,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미자는 뭐야? 아주 작게 나눈다. 미생물어 때 미자죠. 아주 작게 나눈다. 그래서 미분이라고 그래요. 아주 작게 나눈다. 자, 그 다음에 이 델타는 영어로는 D인데 A, B, C, D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나가면 그리스 문자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D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가 델타야. 이 델타는 소문자고 대문자가 델타야. 이게 영어로 D에 속하는 문자야. 이것은 작은 D고 이건 큰 D는 뭐야? 수학적으로는 평균 변화율이다 그래요. 평균 변화율. 그래서 x, t에 대한 평균 변화율 값이 평균 속도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뭐 별 뜻은 없습니다. x12를 t12로 나눴다. 이것은 원투니까 변화, 위치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눈 값을 평균 속도라고 이퀄이 아니라 3개 약속했다. 단위는 위치 나누기 시간이야. 똑같이 뭐야? 연합시다. 속도 단위도 거리의 단위 나누기 시간이고 평균 속도 단위도 거리 나누기 시간인데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낸다. 자, 이것은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는 거야.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 대부분 잘 모르면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파헤친다 그러거든요. 잘 모르면 공부를 잘하려면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을 읽다가 공부를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소설책을 읽다가 잘 못 읽겠다. 수학책을 공부하다가 잘 못 읽겠다. 뭐 기계에 관한 공부를 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아는 데까지 알면서 그냥 쭉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걸 끝까지 알라고 막 네가 이기냐 내가 못 이기냐 하고 계속 가면 지쳐서 금방 쓰러지게 돼요. 즉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옛날에 뭐 소설책 같은 거 읽을 때 그래요. 우리나라 책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주인공이라고 해봤자 뭐 영희, 철수, 뭐 삼춘, 뭐 이모 이렇게 나오는데 서양 책들은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막 특히 뭐 러시아 같은 소설책 같은 건 뭐 도스토옙스키 막 뭐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읽다 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관계 뭐 그 사람이 삼촌이었던가 동생이었다든가 아들이었다든가 이거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짜증나서 못 봐요. 대부분 이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까지 다 알면서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잘 몰라도 계속 읽다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나중에 저절로 알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처음으로 접하는 학문을 접할 때는 모르는 공식이 나왔다. 그럼 이 공식이 무엇을 뜻하지? 어떻게 알아야 되지? 잘 모르면 그냥 건너뛰십시오. 건너뛰라는 것은 딱 한 발짝만 건너뛰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것하고 관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는 보통 예제로 나옵니다. 예제는 대표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보면 해답도 있거든요. 그 공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공식만 보고 자꾸 쳐다보면 이해가 안 돼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 공식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이해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단위를 생각하면 좋아요. 속도나 평균 속도는 미터를 초로 나눈 것이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는데 아주 작게 나눌 것인지 중간으로 작게 나눌 것인지 이건 중간으로 작게 나눈 거야. 그것은 아주 작게 나누면 속도가 되는 거고 중간으로 작게 나누면은 뭐야? 평균 속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돼? 미터 퍼 세컨드를 세컨드로 나누면 되는 거죠. 즉 미터 퍼 세컨드 속도죠.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뭐야?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것은 가속도가 되는구나. 근데 그때그때의 가속도 순간 가속도는 그것을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미분하면 되는 거고 평균 가속도는 중간으로 크기로 나눈다. 즉 이것은 뭐야? 원투면은 V12 나중 속도를 처음 속도로 뺀 값에다가 나중 시간을 처음 시간으로 뺀 거. 그러면 뭐야? 이것은 시간의 변화량으로 속도 변화량을 나눈다. 이것은 속도를 시간으로 이입한다. 그러면 뭐야? 그게 가속도가 되겠어요? 말로는 할 수 있겠죠? 자, 말로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다.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다.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다. 혹은 뭐야? 평균 가속도는 속도를
속도의 시간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풀릴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기본이 되면서도 필수예요. 27쪽에 나오는 예제 2-의 변형입니다. 변형은 아주 많이 변형했어요. 거기에서는 아마 2개만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는 4개 다 구할 거예요. 4개만 모두 알면 운동은 다 끝나는 거야. 우리가 물체 운동에 대해서 모두 안다라면 4개를 알면 다 아는 거야.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물체의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 4개 알면 물체 운동을 다 알았다고 그래요. 물체 운동에서 다 아는 걸 운동학이라고 하거든요. 운동학은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와 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아는 거야. 그 중에 이미 하나만 알면 모든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운동학이라고 그래. 지금 오늘은 운동학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위치를 알려줬죠. 위치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럼 위치를 알았으면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위치는 당연히 아는 거죠.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위치는 당연히 아는 거야. 위치? 처음 위치도 알고 1초 후 위치도 알고 2초 후 위치도 알고 3초 후 위치도 다 아는 거야. 그럼 속도는 어떻게 하지? 위치만 안다면 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는 위치만 하면 가속도 알 수 있어요. 힘은 그것도 위치만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자, 그때 물체의 위치와 위치뿐만 아니라 변이와 위치, 속도, 가속도, 힘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필수이면서도 조심하세요. 홈워크예요. 이 시간에 교수님하고 동일하게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써가면서 분명히 계산하는 방법도 습관이 좋아야 되거든요. 좋은 습관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쉬운 문제는 대충 생각해서 풀면은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 수가 없거든요.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생각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항상 사고방식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물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약간 동양적인 사고방식보다 사고방식을 서양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서양식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체의 위치는 알려줬어요. t초 때 위치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2t 제곱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모든 위치는 아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x0 그러면 작은 글씨부터 읽으라고 했어요. 자, 0초 때 위치, 처음 위치, 출발 위치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x1, x2, x1, 2면 항상 해석할 때는 작은 글씨부터 읽어보세요. 자, 이거 해봅시다. 1초 때 위치, 2초 때 위치, 1초에서 2초 동안의 변이, 위치의 변화에 하나 있을 때는 위치, 시간이 2개 있을 때는 변화 중에 낮은 값을 처음 뺀 거. 자, 처음 위치는 어떻게 해요? 0초 때 위치는 위치 함수에서 이걸 위치 함수라고 그래요. 위치 함수. 위치 함수? 생략했어. 무엇에 대한 함수는 시간에 대한 함수. 시간에 대한 위치의 함수를 나타낸다. 그러면 0을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4. 그 다음 t가 얼마죠? 0. 플러스 2. 0의 제곱. 그만큼 미터이다. 대입할 때는 단순히 그냥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로 대입을 해준다. 두 번째, 0도 대입을 해줘라. 그럼 왜 교수님
ET제곱에서 T가 0이면 당연히 0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T도 0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으로 0!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사고방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건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는 해답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가면 해답을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쉽게 틀린다. 또 복잡한 것을 풀 때 자주 실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아주 조직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아주 섬세해야 되거든요. 뭐 점을 하나 찍을 때도 이게 피어리어든지 코먼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안 되면 오류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못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대입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고 계산하면 이것은 뭐야? 0이다. 그러면 뭐야? 아, 물체는 뭐야? 원점에서 출발했다. 0초 때 이치는 원점이다. 처음 이치는 원점이다. 출발 위치는 원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1초 위치는 마이너스 4, 1, 2, 1의 제곱, 미터.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2 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미터이다. 그러면 뭐야? 아, 1초 때 위치는 왼쪽으로 2미터 지점에 있다. 라는 뜻이야. 2초 때 위치는 마이너스 4, 2의 제곱, 미터. 그러면 뭐야? 0. 그렇죠? 그러면 물체의 2초 때 위치는 원점이다. 물론 원점이죠.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약간 뭐라 할까?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다 보면 그래. 2초 때 물체는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그래요. 아니면 2초 때 물체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왔다.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출발점 혹은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2초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물리학 계산할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플러스를 써주면 무슨 뜻이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이 계산하는 거야. 크기와 방향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할 때도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계산하는 거야. 재밌죠? 봐봐요. 크기는 따로 생각하고 또 방향은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기와 방향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지만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함께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네요. 자, x 1, 2는 마지막 값에서 처음 값을 뺐다. 그러면 1에서 2초 동안의 변위는 2초 때 위치에서 1초 때 위치를 뺀 것이다. 대입을 하고 그랬어요. 2초 때 위치는 0 가로 열고 닫고로 마이너스 1초 때 위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뭐야 대입원 값이 플러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넣어주면 플러스 나올 때나 마이너스 나올 때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답은 얼마야? 플러스 2m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조심할 점이 뭐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2m 이렇게 쓸 거야. 우리 오늘 새롭게 공부한 것은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당연히 쓰지만 대부분 플러스는 안 쓰죠. 플러스도 써주자. 안 써주는 것은 뭐고 안 써주는 건 크기만 생각하는 거고 플러스까지 써주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이 생각하는 거, 같이 계산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2초 동안에는 오른쪽으로 2m 갔다는 뜻이죠. 오른쪽으로 2m 갔다. 단순히 뭐 어디로 갔는가가 아니라 방향까지도 나타내 준 거야. 오른쪽으로 2m. 아니면
처음 방향으로, 처음과 같은 방향으로 2m 갔다. 만약에 플러스가 어떤 약속되어 있다면 마이너스는 그것과 반대야. 처음 운동 방향이 플러스였다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야?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얼마큼 갔다. 혹은 플러스가 동쪽이라면 마이너스는 서쪽 방향으로 얼마큼 갔다. 플러스가 동쪽이랑 어떻게 한다면 마이너스는 서쪽 방향으로 얼마나 갔다. 대부분 동서가 있다면 동쪽을 플러스로 오는 게 좋겠죠? 오른쪽 왼쪽이 있다면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동서가 있다면 동쪽은 플러스, 서쪽은 마이너스.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면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직선 운동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면 두 가지 방향을 전부 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편하죠. 자, 이렇게 위치를 알려줬으면 위치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위치를 알았으면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위치 알았으면 속도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위치라는 것은 뭐야? 단위가 미터죠.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죠. 하여튼 구하는 방법을 알려면 단위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위치는 미터고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다. 그러면 미터에서 미터 퍼 세컨드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세컨드로 나누면 되죠.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대입봅시다. t초 때 속도는 x를 t로 나누면 되니까 dt분의 d. 위치가 어떻게 변했죠? 대입했으니까 가로력을 넣으면 좋다고 써? 마이너스 4t 플러스 2t 제곱이다. 일단 대입을 했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은 이거 t의 1승이야? 미분하면 2차 함수는 1차 함수가 되고 1차 함수는 상수가 되고 3차 함수는 2차 함수 차수가 내려가요. 근데 수학에서는 3차 함수도 있지만 물리에서는 2차 함수까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 쉽죠. 그리고 x가 아니라 다 t로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하면 얼마야? 이거 1이니까 0이 되죠. 이게 뭐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를 앞으로 곱해줘요. 곱해주면 4죠. 곱하기 4에다가 2차 함수는 1차 함수로. 그렇게 뭐야? 미터 퍼 세컨드. 속도는 이렇게 변한다. 이게 속도 함수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 속도 함수다. 위치 함수만 안다면 이게 위치 함수. 위치 함수만 안다면 속도 함수는 미분하면 되는 거죠. 속도 함수 알았죠? 이 속도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죠. 속도 함수 알았으면 속도는 그냥 알죠. 자, 처음 속도는 얼마인데? 속도 함수다 t 대신 0을 넣으면 돼. 어떻게? 마이너스 4 플러스 4 0 단위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4 미터 퍼 세컨드. 오, 이렇죠. 출발 속도. 출발할 때 마이너스 하니까 뭐야? 4m per second로 움직였는데 마이너스 왼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4m per second 속도로 움직였어요. 그럼 1초 후 속도는 얼마냐? 마이너스 4 플러스 4 1 미터 per second. 그러면 답은 얼마야? 0. 1초 후에는 정지합니다. 2초 때 속도는 마이너스 4 2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 뭐야? 4 미터 퍼 세컨드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고등학교 때 때를 안 벗는 거예요. 4라고 쓰면 안 되죠. 어떻게? 플러스 4. 그러면 뭐야? 물체가 2초 때는 오른쪽으로 4 미터 퍼 세컨드로 움직였다는 얘기야. 그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이 나누는 편이죠. 마이너스는 반드시 나타내지만 플러스는 안 뜨는 경향이 있어. 써주면 훨씬 편하고 그게 방향까지도 같이 생각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속도 함수 하니까 모든 속도 알겠네.
처음 속도, 1초 속도, 2초 속도, 3초 속도 모든 속도를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위치밖에 모르는데 위치만 안다면 어떤 속도라도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하면 되는 거죠. 아, 이것이 미분한다는 의미죠. 아, 정의만 알아갖고는 피곤하지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쉽게 알 수 있죠. 이거는 좀 더 어렵죠? 평균 속도는 1, 2. 그건 뭐야? 1초에서 2초 동안에 뭐야? 평균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V1, 2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다. V2 마이너스 V1이다. V2가 마이너스 4, V2가 플러스 4에서 처음 속도가 뭐야? 0이니까 플러스 4m/s 다.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평균 속도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변이는 그렇게 계산하지만 평균 속도는 정의가 그렇죠. 델타 t 원투분의 델타 x 원투다. 즉 x2 마이너스 x1 t2 마이너스 t1 이것이 정의예요. 그러면 2초 때 이치, 나중 이치죠? 대입할 때는 꼭 가로구라고 써주라고 써. 왜냐면 x 값들이 플러스가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굉장히 헷갈리니까 안 헷갈리면서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입할 때는 반드시 가로를 써서 사용해 주더라. 이렇게 나중 이치 빼기 처음 이치. 그 다음에 t는 2 마이너스 1 그만큼 미터 퍼 세컨드다. 그러면 답은 뭐야? 이게 플러스가 되죠? 이건 1이죠? 그럼 뭐야? 플러스 2m per second. 조심할 점은 플러스를 써준다는 거야. 그러면 뜻이 뭐야? 1초에서 2초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물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오른쪽 방향으로 2m per second 빠르기로 움직였다는 뜻이야. 평균적으로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었고 왼쪽 방향으로 갈 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면 안 쓰는 것보다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하냐? 단위로 생각하면 돼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즉 미터 퍼 세컨드 값을 세컨드로 한번 더 나눠주는 거야. 즉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하면 된다. 그러면 dt분의 d 속도가 어떻게 변해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t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러면 이게 미분하면 얼마야?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는 거고 t는 그냥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4m per second 제곱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까지 플러스. 가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4다. 가속도 크기는 4m per second 제곱이고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다.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4m per second 제곱이다. 근데 4라는 건 숫자죠. 시간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시간에 무관하게 시간에 관계없고 일정하다. 시간하고는 관계없다는 걸 일정하다고 그래요. 시간에 무관하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등가속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4니까 시간하고 관계없으니까 이 물체는 등가속 운동한다. 이 등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가속도가 일정한 가속도다. 그 말은 뭐야? t쪽의 가속도가 4면 처음 가속도나 1초 때 가속도나 2초 때 가속도나 전부 다 뭐야? 플러스 4m per second라는 뜻이야.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라는 뜻이야. 등이니까 똑같아요. 1초 때나 2초 때 일정한 가속도로 가는 거야. 그러면 평균 가속도도 4죠. 그 순간의 가속도가 4면 평균 가속도도 4다. 4죠. 플러스 4. 진짜 그럴까? 한번 정의에 따라서
계산해 봅시다. 평균 가속도 정의는 이거 A12는 나중 가속도에서 처음 가속도를 뺀 것이다. 그럼 플러스 4에서 플러스 4를 빼니까 0이다.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답이 4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델타 T12를 V212를 델타 12로 나눈 거다. 즉 T2-T1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것이 평균 가속도 정의예요. 자, 써봅시다.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 요거 닫고로 2초 1초, 속도는 나중에 2초 때 속도가 얼마냐면 플러스 4. 방향까지도 써줘야 돼요. 4만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V1은 0. 그만큼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돼야 되고, 답은 2에서 1 빼니까 1이고, 플러스 4네. 플러스 4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나왔군요. 즉,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순간순간의 가속도나 평균 가속도나 모두 다 4야.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 운동하면 순간순간 값이나 평균 값이나 똑같이 나와야 잘된 값이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계산의 예와 올바른 계산의 예를 갖다가 알려줬고, 이 문제 하나를 아주 잘 풀어본다면 속도 정의 잘할 수 있죠? 가속도 정의를 잘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 수 있죠? 순간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순간순간의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됐고 어떻게 구하는지, 평균 가속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면, 그러고 나서 문제를 계산한 다음 것 갖다가 이렇게 공식을 보면 우리가 생각이 나요. 그냥 막연히 공식만 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 가지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은 F니까 MA. 물리 못하는 사람도 F니까 MA는 잘 알아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뉴턴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나옵니다. F니까 MA. 그러면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된다. 즉, 가속도만 안다면 힘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질량만 곱하면 되죠. 자, 대입할 때는 가로 요거 닫고 해주라고 써? 질량은 2kg. 가속도는 플러스 4m per second. 근데 질량이 2kg이다. 가속도는 4m per second 제곱이다. 이렇게 대입할 때는 단위를 써줄 필요가 없어요. 숫자만 대입합니다. 여기 하면 전부 다, 국제 공인 단위로 계산한다면 단위를 안 써도 돼요. 단, 국제 공인 단위가 아닐 때는 반드시 단위를 써줘야 돼요. 국제 공인 단위로 계산하면 단위가 국제 공인 단위가 나옵니다. 힘의 국제 공인 단위는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킬로그램하고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다 곱하면 뉴턴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힘의 단위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8뉴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오늘 배운 것은 플러스 8뉴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물체에는, 그리고 일정하죠. 처음에는 큰 힘이 작용했다, 나중에는 작은 힘이 작용했다가 아니라, 물체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즉, 어떤 방향이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8뉴턴이 작용했어요. 처음이나 2초 때나 4초 때나 6초 때나 일정한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서방향으로 운동했다면 힘은 오른쪽으로 동쪽 방향으로 8뉴턴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다는 뜻이야. 자,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위치밖에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물체의 위치만 알았었거든요. 위치가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위치만 알았으면 결과적으로 속도, 가속도, 힘은
모두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네 가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는 패밀리예요. 가족 관계예요. 아빠만 알면 엄마도 알 수 있고 딸도 알 수 있고 아들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알든 속도를 알든 가속도를 알든 힘을 알든 그 넷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것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문제는 아주 한 문제지만 이 문제를 아주 잘 한 번, 두 번, 한 번 아니면 두 번도 풀어보고 두 번 아니면 세 번 풀어본다면 이 속도와 가속도의 정의도 이 소식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세 번째 강의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